뜨거운 복병, 갱년기가 몰고 온 부부의 마지막 전투. 무너지는 부부. 새벽 4시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어깨만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 2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매일 밤 욕실에 숨어서 울고 있었거든요. 우리 둘 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에, 서로 모르게. 이게 갱년기의 진짜 얼굴입니다. 뜨겁다고만 들었는데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어요. 홍조나 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방에 누워 있는데 서로가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놓고 조용히 들어주세요.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일부 처음 느낀 낯선 신호들. 그날 아침. 기억해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2022년 5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범한 날이었죠. 알람이 울리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준비하고. 그런데 거울 앞에 섰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내 얼굴이 맞는데 아닌 것 같았어요. 피부가 푸석하고 눈 밑이 처지고 뭔가 생기가 없었어요. 어제 술이라도 마셨나? 생각했는데 술도 안 마셨거든요. 그냥 잤을 뿐인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몸의 반란. 처음엔 작은 신호들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샤워할 때마다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점점 많아졌어요. 빗질할 때도 베개에도 바닥에도.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머리 많이 빠지지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감출 수 없게 된 거죠. 괜찮아. 환절기라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밤에는 땀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한겨울인데도 이불을 걷어차고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었어요. 남편은 추워서 이불을 뒤집어 썼고 나는 더워서 벗어던졌어요. 같은 방인데 계절이 달랐습니다. 감정의 폭풍. 어느 날은 마트에서 울었어요. 이유도 없이. 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카트를 잡고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는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집이 더러워? 사실 더럽지도 않았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모든 게 견딜 수 없이 지저분해 보였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짜증나.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혼자 감당하려 했던 시간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갱년기라는 단어를. 그건 나이 든 사람들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 근데 내가 아직 젊은데? 아직 할 일도 많은데? 거울을 볼 때마다 속으로 말했어요. 아냐, 이건 일시적인 거야. 피곤해서 그래.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피곤하고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친구가 전화했을 때 거짓말했어요. 미안, 오늘 좀 바빠서. 바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을 만날 기운이 없었어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했어요. 입을 옷을 고르는데 30분씩 걸렸어요. 뭘 입어도 이상해 보였거든요. 살이 찌고 라인이 무너지고 예전에 잘 어울리던 옷들이 이제는 낯설었어요. 결국 제일 헐렁한 옷만 입게 됐어요. 색깔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검은색, 회색, 남색.
언제부턴가 거울을 피하게 됐어요. 남편의 변화. 그런데 어느 날 알았어요. 남편도 달라졌다는 걸.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핏기가 없고 눈이 풀려 있었어요. 괜찮아? 응. 그냥 좀 피곤해. 그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피곤해. 예전에 남편은 주말이면 산에 가자, 자전거 타러 가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TV를 봐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만 돌리다가 그냥 꺼버렸어요. 뭐 보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대화가 점점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회사 얘기도 하고 친구 얘기도 하고 뉴스 얘기도 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했어요.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주말에 뭐 할까? 글쎄. 그렇게 우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입이 보이지 않는 전쟁. 식탁 위의 침묵. 아침 식사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커피 향기가 퍼지고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서 오늘 할 일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는 무거웠어요. 남편은 신문을 봤어요. 나는 휴대폰을 봤어요. 말이 없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미소 짓고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토스트 씹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고 나를 봤어요. 너도. 그리고 다시 신문을 봤어요. 그게 다였어요. 서로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답을 들으면 뭔가 진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잠자리에서의 거리. 잠자리가 달라진 건 더 오래전부터였어요. 처음엔 피곤하다는 핑계였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나도. 그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아예. 몸에 접촉이 없어졌어요. 잘 때도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최대한 붙어서. 킹사이즈 침대였는데도 좁게 느껴졌어요. 가끔 실수로 발이 닿으면 황급히 떼어냈어요. 미안. 괜찮아. 그리고 다시 침묵. 어느 날 밤 남편이 먼저 손을 뻗었어요.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런데 나는 그 손을 떨쳐냈어요.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남편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미안. 남편이 작게 말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어요. 나는 침대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떨쳐냈을까? 왜 받아주지 못했을까? 근데 그 순간에는 할 수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준비가 안 됐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뭔가 깨진 건 알았어요. 작은 다툼들, 사소한 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리모컨 위치, 화장실 불 끄기, 설거지 방법. 예전에는 웃고 넘길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게 전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근데 그날따라 화가 났어요. 신발 좀 제대로 벗어놓으면 안 돼? 남편이 놀라서 나를 봤어요. 응? 항상 이렇게 벗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 항상 이렇게 아무렇게나. 여보 왜 그래? 왜 그러긴. 나만 이 집 치우는 게 일이야. 사실 신발 때문이 아니었어요. 쌓였던 게 터진 거였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주방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걸까? 따로 또 따로. 주말이 되면 남편은 골프를 갔어요. 좀 쉬고 와야겠어. 나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TV 보고. 근데 점점 외로워졌어요. 혼자 밥 먹을 때, 혼자 영화 볼 때, 혼자 잠들 때.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골프 치고 돌아오면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재밌었어? 응.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집에서, 서로에게서, 관계에서, 위기의 순간. 어느 날 밤이었어요. 또 다툼이 있었어요. 뭐 때문이었는지도 기억 안 나요.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뭘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소리쳤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모르는 게 문제야. 그런 말을 해줘야 알지. 말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냐? 서로 소리 지르다가 남편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 지쳤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지쳤다고? 응. 뭘 해도 틀리고 뭘 안 해도 틀리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나도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우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어요. 우리. 정말 끝날 수도 있겠구나. 3부 혼자만의 전쟁. 병원 가는 길. 결국 병원에 갔어요. 혼자.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뭔가 약해 보일 것 같았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 임산부들이 많았어요. 배가 볼록한 젊은 여자들. 행복해 보였어요. 나는 늙어가는 중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말하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요즘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죄송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한참 후에야 말할 수 있었어요. 잠을 못 자요.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남편한테 화만 나고.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갱년기 증상이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안도했어요. 내 탓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호르몬 수치표.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폐경 전기예요. 호르몬이 급격히 변하는 시기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게 당연해요. 얼마나 계속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년.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호르몬 요법을 할 수도 있고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해요. 운동, 식단, 스트레스 관리. 처방전을 받았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받을 때 약사가 말했어요. 배우자분도 함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어떻게 말하지? 남편의 고백. 집에 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검진. 갑자기? 말해야 했어요. 나. 갱년기래. 남편이 멈췄어요. 갱년기? 응. 남편이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더니 나도 병원 갔다 왔어. 뭐? 한 달 전에. 비뇨기과. 나도 앉았어요. 왜? 남성 갱년기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졌대.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쓴 웃음. 둘 다. 갱년기였네. 그러네.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었어요. 남편이 나한테 다가왔어요. 나는 남편 품에 안겼어요.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미안해.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로 안고. 쌓였던 오해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대화했어요. 진짜 대화를. 사실 나 당신이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남편이 말했어요. 왜? 맨날 피곤해하고 짜증내고 날 피하는 것 같고. 나도. 당신이 날 귀찮아하는 줄 알았어. 왜? 맨날 밖에 나가고 집에 와도 말이 없고. 우리는 잘못 봤던 거예요. 서로를. 남편의 침묵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힘들어서였어요. 나의 짜증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 몸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많이 외로웠어. 내가 말했어요. 나도. 남편도 말했어요. 같이 사는데도. 응. 함께 아프다는 것.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좀 어때? 좀 힘들어. 어제 잠을 못 잤거든. 그럼 일찍 자. 내가 설거지할게. 작은 배려들이었어요. 나도 물었어요. 당신은 괜찮아? 좀 무기력해. 약 먹었는데도. 그럼 오늘은 쉬어. 나갈 필요 없어. 우리는 아프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숨기지 않고. 사부 마이너스 새로운 일상 만들기. 아침 산책. 의사 선생님이 권했어요. 아침에 햇빛을 쬐면서 걷는 게 좋아요.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 전환에도 좋고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아침 산책. 처음엔 남편 혼자 나갔어요. 나 좀 걷고 올게. 그래. 며칠 후 남편이 물었어요. 같이 걸을래? 응. 공원까지 걸었어요. 아침 공기가 시원했어요.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남편의 걸음이 생각보다 느렸어요. 예전엔 빨리 걸었는데 나도 천천히 걸었어요. 서로 속도를 맞췄어요. 여기 벤치에 좀 앉을까? 좋아.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예쁘다. 남편이 말했어요. 응. 그 순간이 평화로웠어요. 오랜만에 식탁의 변화. 식단을 바꿨어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한 대로 콩 음식, 견과류, 채소 위주로. 커피도 줄이고 술도 끊었어요. 남편이 도와줬어요. 오늘 뭐 해 먹을까? 두부 요리 어때? 좋아. 같이 요리했어요. 남편이 재료를 썰고 나는 양념을 했어요. 주방에서 부딪히면서 웃었어요. 여보 칼 조심해. 알아. 그렇게 썰면 손배. 내가 더 잘 썰어. 누가? 장난치면서 요리했어요. 오랜만에 주방이 따뜻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달랐어요. 맛있어. 그래? 응, 당신이 만든 거라 더 맛있네. 나도 당신 양념이 최고야. 서로 칭찬했어요. 작은 것들로. 새로운 취미. 남편이 제안했어요. 뭐라도 같이 해볼까? 취미 같은 거. 무슨? 몰라. 그림 그리기? 악기? 그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등록했어요.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 첫 수업에 갔을 때 어색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만 부부로 온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처음이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붓을 들었어요. 물을 묻히고 물감을 찍고 종이에 닿았어요. 번지는 색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남편도 집중해서 그리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 끝나고 그림을 들고 나왔어요. 내 그림 어때? 좋은데? 나보다 낫네. 무슨 소리야. 당신 것도 좋아. 집에 와서 냉장고에 붙였어요. 우리의 첫 그림. 어설프지만 의미 있었어요. 대화의 시간. 밤에 차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어요. 카페인 없는 허브티. 카모마일, 라벤더, 페퍼민트. 각자 좋아하는 차를 골라서 마셨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오늘은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 당신은? 나도. 근데 오후에 갑자기 슬퍼지더라. 왜? 모르겠어. 그냥. 나도 그럴 때 있어. 그래?
응. 갑자기 눈물 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숨기지 않고. 화날 때 말해줘. 참지 말고. 나한테? 응.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나도. 약속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조금씩만 나아지면 된다고. 우부 무너졌던 친밀함을 되찾다. 작은 스킨십.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손을 내밀었어요. 조심스럽게. 나는 그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떨쳐내지 않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할 때 포옹했어요. 짧게. 조심히 다녀와. 응.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도 포옹했어요. 힘들었어? 괜찮았어. 작은 접촉들이 쌓였어요. 어깨에 기대기. 머리 쓰다듬기. 등 토닥이기.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했어요. 잠자리의 변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응. 천천히 하자. 남편이 이해해줬어요.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대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가까워졌어요. 안고 자기. 등을 맞대고 자기. 발을 포갤 채 자기. 어느 날 밤에는 남편이 내 머리를 빗겨줬었어요. 기분 좋아? 응. 너무 좋아. 천천히 천천히. 우리는 다시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웃음이 돌아온 날. 어느 주말이었어요. 같이 요리하다가 실수했어요. 소금을 설탕으로 착각해서 넣었어요. 한 입 먹고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거 뭐야? 남편도 먹어봤어요. 으악. 그리고 우리는 웃었어요. 배를 잡고 눈물 나도록. 나 오랜만에 이렇게 웃는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날 우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그게 더 맛있었어요. 같이 웃었으니까. 6분 나를 돌보는 법. 혼자만의 시간. 깨달았어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내가 먼저 괜찮아져야 한다는 걸. 그래서 시작했어요. 나만의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카페에 갔어요. 혼자.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기적인 거 아닐까? 근데 아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내 감정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듣고 내 몸을 느끼는 시간. 카페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감정, 오늘의 생각, 오늘의 감사. 쓰다 보니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돌보지 않았는지. 운동, 요가를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했거든요. 호르몬 균형에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처음엔 몸이 안 따라줬어요. 뻣뻣하고 균형도 안 잡히고. 근데 선생님이 말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돼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숨쉬기가 편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남편도 같이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도 해볼까? 같이 할래? 응. 둘이 같이 집에서 요가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남편이 자세를 못 잡아서 비틀거렸어요. 이거 어렵네. 나는 웃으면서 도와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잘하네. 연습했거든. 같이 운동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나를 꾸미다.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를 자르고 염색도 했어요. 거울을 봤을 때 놀랐어요. 나 괜찮네? 달라 보였어요. 조금 더 생기 있게. 옷도 새로 샀어요. 검은색만 입지 않기로 했어요. 밝은 색도 골랐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 연한 파란색 원피스. 입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점원이 말했어요.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네, 피부톤이랑 딱이에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예쁜데? 그래? 응. 밝아 보여. 고마워.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기뻤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오랜만에. 우리 만날까? 좋지. 5명이 모였어요. 학창시절 친구들. 다들 비슷한 나이라 공감대가 있었어요. 너희들도 힘들어?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나도 너무 힘들어. 나도 병원 다녀. 다들 겪고 있었어요. 갱년기, 우울감, 부부 문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받았어요. 그래도 우린 잘 버티고 있어. 맞아. 우리 짱이야. 웃으면서 손을 마주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서로를 응원하기 위해. 내용에 공감하셨나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